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성취 다이어트 47번째 시간이자 어린 왕자 5번째 시간으로요. 어린 왕자 7단원 내용을 가지고 구성해 봤습니다. 원 제목은 양과 가시의 전쟁인데요. 본 강좌에서는 혈당과 인슐린의 전쟁으로 응용해 보았습니다. 가시는 뭐에 쓰지? 라고 어린 왕자가 작가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비행기 수리를 위해서 정신이 없던 작가는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그건 꽃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거야 라고 제멋대로 대답을 합니다. 웬만한 일은 무심한 것처럼 보이던 어린 왕자가 대단히 화난 얼굴로 항의하죠. 수천, 수백 년, 만년 전부터 양들은 꽃을 먹고 연약한 꽃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키워오면서 전쟁을 했었는데 그게 가시를 뭐에 쓰는지 자기가 질문하는 것이 묻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하죠. 나아가서 수천 수백만의 별들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양이 먹어버리면 순식간에 그 수많은 별이 빛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단원에서는 다시 인슐린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쟁이라면 일단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되죠. 사이가 좋을 때는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인류의 탄생, 근거를 뭐로 삼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배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아니면은, DNA를 추적한 최초의 모계 조상인 미토콘드리아 이 분야에 따라 가지고 수백 년, 만 년에서 수십만 년 전까지 가변적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략 구석기가 끝나는 1만 년 전까지는 이 구석기 시대에 해당하는 이 기간, 그러니까, 인류가 사냥이나 낚시를 근거로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할 때까지는 대부분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수백 년, 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또는 수십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 때까지는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말해서 수협, 사냥이나 어로, 낚시, 채취, 과일이나 아니면 나무뿌리 같은 거겠죠. 가끔 운 좋게 나무 열매나 이름 모를 식물의 뿌리 등에서 당질을 섭취할 때도 있었겠지만 기회는 많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탄수화물, 여기서는 섬유질을 제외한 대부분 당질, 이 부분이 주로 혈당을 올리는데 기회가 많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 후 소위 신석기 혁명으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밭농사, 논농사를 하게 되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전보다 늘어났겠지만 대략 한 100년 전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거예요. 물론 100년 이상의 과거에도 몇몇 귀족들은 흰 쌀밥이나 정제된 곡물을 먹어서 비타민 부족에 시달린 경우를 국내나 국외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가끔 볼 수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제되지 않은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을 먹고 또 많이 움직였을 테니까요. 그러던 것이 최근 3, 40년, 50년 탄수화물과 마법의 흰 가루 3가지, 밀가루, 설탕, 소금,
뭐 이러한 음식 재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너무 자주 쓰이고 많이 섭취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생산자나 또 이걸 자주 드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마법의 흰가루 세 가지, 밀가루, 설탕, 소금들이 남용되는 한편 교통의 발달로 몸을 움직일 기회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심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러한 자극적인 음식들이 나타나면서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 그 외에 문명의 이기로 인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구들, 자동차나 또는 세탁기 등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운동을 부족하게 몸을 덜 쓰게 만들었고,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혈당의 급작스러운 상승과 그를 적절히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 때문에 인슐린과 혈당은 종종 본의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인슐린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분비되어야 할 것을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분비하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가 쉼 없이 계속된다면 샘물을 고이게 하는 원천에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아예 말라버려서 다른 곳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아니면 퍼 올려야 하는 펌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뭐 인슐린 주사라든가 인슐린 펌프 등. 적절한 가시는 양들이 꽃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없다면은 장미꽃이 있던 그 별만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수천 수만 개의 별이 빛을 잃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별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좀 비약이 심할 수도 있겠지만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비만이나 고혈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수천 수만 개만큼이나 그 이상 사람의 몸에 소우주처럼 펼쳐있는 혈관, 모세혈관의 길이까지 다 합하면 대략 성인 한 사람 몸에 있는 실핏줄의 길이가 10만 킬로, 이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돌 수 있다는 엄청난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죠. 이런 혈관에 심한 타격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게 악화되면 그 모세혈관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족부, 발하고 안구, 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종종 비유되는 말이지만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DNA는 더 이상 사냥이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사냥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리, 발과 눈의 보존을 필요 없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부터 퇴화가 되는 거죠. 실핏줄이 모여있으니 그쪽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안 움직이면, 많이 먹고. 그래서 장미의 가시가 없어지면은 자신을 지키기 힘들듯이 우리를 지켜주는 혈관이 망가지면은 생명을 제대로 보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본능적으로 삶의 존재의 의미를 없애기 위한 작업인 어디? 발과 족부와 눈 근처 안구의 미세혈관. 예. 왜냐하면 그 미세혈관, 모세혈관 비슷한 얘기인데 눈에 그 제대로 혈액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실명한다거나 아니면 다리에 혈액 공급이 돼가지고 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혀버리면은 썩겠죠. 예, 망가지겠죠. 우리가 하수도관에 같은 불순물이 비슷한 양으로 흘러내릴 때 좁은 수도관부터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예. 어쨌든 뭐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린 왕자 마지막 시간으로요. 어린 왕자 마지막 단원을 응용해 봤고요. 제목은 길들임이라는
의식에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는 의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강하고 담백한 음식에 길드는 그 친숙해지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